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고주연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노멀라이징 플로우 맛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최대한 재밌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뭔지 이제 소개를 드리고, 다음에 그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가져야 하는 2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중점으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자신들의 모델이 잘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검증하는 단계로 이런 2D 토이 데이터로 실험을 하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랑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분야인 어노멀리 디텍션과 제너레이티브 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이제 2가지 단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플로우라는 단어랑 노멀라이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플로우가 일단 명사니까 먼저 플로우가 왜 붙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로우인 이유는, 플로우가 한국말로 하면은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떤 방향성이 있고, 지금 이거는 한쪽 그 Z0라는 곳에서 ZK라는 곳, 즉 지금 맨 오른쪽에는 X라고 되어 있는데 Z0에서 X로 가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 방향으로 흘려보낼 수도 있고, 그 방향은 자기가 마음대로 설정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Z0에서 시작을 해서 흘려보내는 거고, 지금 이 흐름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이런 어떤 인버터블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연속적으로 적용을 해서 어떤 새로운 스페이스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이런 플로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구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은 Z0는 되게 예쁘게 생긴 가우시안이죠. 저희가 굉장히 쉽게 다룰 수 있는 쉬운 분포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련의 인버터블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을 해서 결국 저희가 알고 싶은 데이터의 분포, 예를 들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건데, 저희가 쉽게 알 수 없는 복잡하고 지금 알지 못하는 데이터의 분포를 모델링 할 수 있다는 게 큰 틀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멀라이징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볼 건데요. 노멀라이징이라는 게 여기 이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이제 Z1, 뭐 ZK 해서 이 중간중간 단계들을 거쳐가면서 계속 그 스페이스에 변화가 생기는데, 그걸 이제 노멀라이징 해준다는 뜻에서 이 노멀라이징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요. 이제 이거를 좀 더 수학적인 공식으로서 설명을 하자면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티오렘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지금 x라는 곳에서 z로 가는 함수를 이렇게 f를 정의를 했고, 이 함수를 통해서 이제 x라는 스페이스의 이건 지금 뭐 probability density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거 여기 x랑 z 사이의 그 변화가 이만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만큼의 그 차이가 있고, 이걸로서 보정해서 그 함수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이 띠오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온 그림인데, 이만한 크기의 어떤 셋 점들이 있다면 이게 여기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 트랜스포메이션 T를 통해서 옮겨갈 때 이 모양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모양의 변화 정도, 그 볼륨의 변화 정도를 이 디터미넌트 자코비안 식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좀 더 쉽게 이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띠오렘을 설명할 수 있는 예시라서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이렇게 생긴 어떤 가우시안 분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평균이 175고 표준 편차가 5인 센티미터니까 뭐 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긴 분포를 제가 단위만 밀리미터로 바꾸면은 다 생긴 거 똑같이 생겼는데, 이제 단위만 그러니까 다 곱하기 10만 됐겠죠. 다 점들, 찍히는 데이터의 점들도 다 똑같을 거고, 지금 이렇게 봉우리가 약간 똑같이 생겼지만 지금 근데 이 덴시티 값은 달라졌어요. 여기는 0.08이고 0.008이라서 사실 좀 더 납작하게 그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 평균은 똑같이 여기 175고 여기는 175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결국 생긴 거 다 똑같은 데이터고 단위만 바꿔서 사실은 그 확률 자체는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이 덴시티 값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거를 약간 보정해 주는 게 아까 그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띠오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를 x라고 하고 아래를 y라고 하면은 이 둘 x에서 y로의 변화를 이런 어떤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죠. y는 10x. 그래서 아까 그 봤던 식에서 이 부분이 아까 그 자코비안 디터미넌트 부분인데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이 둘 사이의 덴시티 변화를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티어렘입니다. 그래서 예. 왜 이렇게 10분의 1로 줄어드는지 보면 사실은 이 구간을 보면 정말 잘 보여요. 170에서 180 있는 사람들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 면적을. 근데 여기는 10배 넓어졌죠. 숫자로만 봤을 때, 똑같이 했을 때. 그럼 여기 확률이 똑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접근했을 때 똑같으려면 높이가 10배 낮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확률이 똑같아서. 그래서 결국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이제 어떤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한 종류로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너레이티브 모델들과 이렇게 비교하는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 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제너레이터가 따로따로 있는 이런 형태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 제너레이터가 만든 데이터인지 진짜 데이터인지를 약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제너레이터는 그런 걸 만드는 역할을 해서 이런 식으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VA는 사실 제가 이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를 잘 모르긴 하지만 이런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가져서 어떤 이런 좀 더 간단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사용해서 이렇게 좀 x를 z로 작게 압축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복구하는 형태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우 베이스 모델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넣어서 이 플로우를 학습시키고 그걸 다시 역변환을 통해서 원래 데이터의 그 스페이스로 맵핑시켜서 그 샘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디퓨전 모델은 저도 잘 몰라서 그냥 그림이 있어서 그냥 가져와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노멀라이징 플로우란 그 실제 데이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복잡한 확률 분포를 예측하고 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어떤 역변환 함수의 시퀀스를 적용해서 단순한 확률 분포로부터 점차 복잡한 분포를 변환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학습 오브젝티브는 굉장히 간단하게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사용하는데요. 이 부분이 결국 아까 그 식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명백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이걸 직접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아까 간단한 분포로 설정해서 직접 이 식에 대입해서 알 수가 있고 이것도 우리가 그 함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함수의 자코비안을 구해서 이 로그 px를 익스플리시트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그렇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근데 이제 이거를 사용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먼저 아까 그 x에서 y로 가는 그 함수 f가 인버터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쪽 방향으로 다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플로우라면 인버터블한 f가 있어야 되고 그때 이 f를 아까 계산할 때 그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식에서 봤듯이 그 f에 대한 자코비안 디터미넌트가 필요한데 이제 이거를 구하는데 어렵지 않아야 되고 너무 오래 걸려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쉽게 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플로우를 설계하는 되게 간단하고 흔한 방법이 이제 커플링이라는 기법이라서 제가 여기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커플링은 지금 여기 x에서 y로 바꾸는 그런 어떤 함수 f를 설계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x를 반으로 자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 뭐 앞쪽 반이라고 치고 나머지 반이 이 빨간색이라고 치면은 이 파란색은 그냥 아이덴티티를 거쳐서 똑같이 그냥 나오도록 하고 여기를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서 초록색을 바꾸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요거를 파란색을 사용해서 뭐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킨다든지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예시를 가져와서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뭐 x를 스플릿해서 x1이랑 x2로 나누고 x1은 그대로 y1으로 보내고 이제 x1을 이용해서 x2를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서 그 변화된 y2를 내보내고 그 둘을 합쳐서 y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이렇게 반으로 잘랐기 때문에
그 역연산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냥 똑같이 제가 이건 역연산을 하는 과정을 썼는데 y를 똑같이 다시 스플릿해서 그걸 다시 y1은 x1으로 보내고 y1을 이용해서 x2를 변화시켜서 x2를 만들고 결국 그렇게 해서 다시 원래 x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플링의 한 예시인 오파인 커플링인데요. 이거는 아까 여기 이렇게 뭐 x2 플러스 mx1 이거랑 다르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어떤 ax 플러스 b 이런 형태여서 파인 커플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앞에 아이덴티티로 나간 이 1부터 d까지의 x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랑 똑같이 연산을 하는 과정이고 이제 또 다른 좋은 점이 아까 자코비안이 트랙터블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자코비안의 모습을 보시면 이게 앞에는 똑같이 아이덴티티로 가니까 여기 다 그냥 자코비안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여기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만 그 변화에 관여했기 때문에 여기 다이아고널로 있고 여기는 앞부분에 대한 앞부분에 대한 x1부터 d까지고 그래서 일단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다이아고널이고 여기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서 이런 삼각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자코비안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 그 대각선만 곱해주면 돼서 굉장히 구하는 게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많이들 사용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자코비안이 구하기 쉽고 역연산을 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코비안 모양에 이제 이렇게 어떤 제한이 걸리게 되면서 뭔가 플로우가 표현할 수 있게 되는 함수의 어떤 패밀리가 조금 제한이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요즘의 연구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자코비안의 형태가 그냥 아무렇게나 있어도 되는 이런 형태의 플로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여기에서의 중요한 점은 그러면 이제 인버터블 해야 되고 또 이거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게 쉬워야 된다는 점이겠죠. 이제 약간 더 어려운 게 나오는데 다들 재밌으신가요? 오늘 요것만 이해하자였어. 오늘 사실은 여기는 어떻게 다른 분들이 있는데 앞에는 이해하면 슬프거든요. 생각해보면. 뒤부터는 어딘지 몰라. 다들 즐거우시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건 이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더 복잡한 게 나오는데 재밌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ICM의 2019년에 나온 인버터블 레지듀얼 네트워크라는 논문에서 나온 건데요. 이제 이 위에는 그냥 제가 레지넷의 그림을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고 이제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제 한 블럭이 F 세타 T인데 여기 지금 아이덴티티랑 어떤 함수로 이렇게 더해진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블럭들을 여러 개 합성해서 만든 최종적인 F 세타가 이제 레지넷 블럭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이제 이 레지넷이 인버터블 하기 위해서 충분 조건을 여기서 띠오렘 1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 함수 부분을 구성할 때 레지넷을 사용하고 싶어서 이 레지넷을 인버터블하게 만들려고 한 거고 그거에 대한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를 다루기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제안한 그 조건은 여기에 들어있는 이 g 세타 t라는 함수에 대해서 그 함수의 립시치 상수가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인데요. 그래서 이제 립시치 상수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개념들을 살짝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구조를 특별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구조를 특별하게 안 만들고 우리가 다 아는 레지넷을 잘만 배우면 인버터블 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잘 배울까에 대한 그런 컨디션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립시츠 연속 함수라는 건데요. 이제 립시츠 연속이라는 것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L이 존재한다면 그때 이 함수는 립시츠 연속이라고 말하고 그때 가장 작은
L을 가지고 그때의 F의 립시치 상수라고 부른다라는 어떤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보통 막 미분 가능하면 연속인데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중간 단계로서도 약간 쓸 수 있는데 미분 가능하면 립시치스 연속이고 립시치 연속이면 연속이다. 근데 연속이면 립시치 연속은 약간 보장되지 않고 립시치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립시치 상수를 이제 다시 이렇게 아까 이런 구조를 사용해서 이렇게 아니, 저 그림에서 보면 어떤 한 점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걷죠. 모든 점에서. 근데 우리의 함수 커브는 그 안에 항상 들어가죠. 그래서 립시스 컨스턴트는 함수는 어떤 점에서 내가 조금 이동했을 때 그 우리의 실제 펑션 값이 변하는 게 나의 특정 기울기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기울기가 L이 되는 거야. L 마이너스 L. 저 안에 항상 펑션은 머물러요. 그럼 뭐가 좋아? 갑자기 미친 듯이 변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해석하기가 좋아요. 어떤 분석을 하거나 이론을 데리베이션 할 때 되게 좋아요. 갑자기 뚝 끊어지고 막 생뚱맞게 막 엄청 큰 값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런 컨디션들을 많이 써요. 조건. 그래서 아까 이 위에서도 이 조건을 가장 만족하는 가장 작은 L이 그때의 이 F의 립시치 상수라고 했는데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스프리멈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 스프리멈이 뭔지 아는 거예요. 스프리멈. 맥스는 제일 큰 값이죠. 근데 스프리멈은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맥스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거. 스프리멈은 내 거보다 큰 애들 중에 제일 작은 거.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0으로 컨버지하는 앤데 절대 만나지 않는 커브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0으로 가는. 그러면 얘 스프리멈은 0인 거예요. 이게 F라고 하면 스프리멈의 요거는 0인 거예요. 그렇지만 0을 내뱉어내는 X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X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이런 X는 없을 수도 있어. 이게 스프리멈이에요. 그래서 이 커브보다 큰 애들, 큰 값들 중에 제일 작은 거. 그게 정의예요. 그래서 인피멈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하는 거죠. 인피멈, 미니멈에 대응되는 익스포넨셜의 인피멈은 0이 됩니다. 아무튼 대충 X라고 생각해도 돼요. 네, 그래서 이때 이 립시치 컨스턴트를 이 F가 만약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때 그 자코비안을 구할 수 있게 되겠고 그 자코비안 매트릭스에 대한 이게 여기 뭐 정의가 써 있는데요. 이 매트릭스의 오퍼레이터 놈에 대한 스프리멈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 오퍼레이터 놈이 약간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개념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오퍼레이터 놈은 원래 보통 놈은 이제 벡터에 대해서 재는 건데 이제 이거를 어떤 리니어 오퍼레이터 즉 어떤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매트릭스에 대한 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오퍼레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크기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벡터에 대한 놈에서부터 인듀스드 된 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한국어로 제가 정리를 했을 건데 어떤 A라는 오퍼레이터가 X를 변환시키는 건데 그때 그 변환시키는 값이 바운드 되어 있고 그거는 이제 X의 놈에 10배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이렇게 이 말을 제가 살짝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시로도 한 두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L1 벡터놈으로부터 인듀스드 된 원놈이 있고 지금 여기서 보통 사용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놈인데 이건 또 다른 이름이 이렇게 스펙트럴 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여기 나온 이 정의를 그냥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되는데 결국 이게 이 A 매트릭스의 그러니까 이 A 매트릭스의 스펙트럴 놈은
그 매트릭스의 가장 큰 싱귤러 밸류와 동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필요한 개념이라서 제가 두 가지를 가져온 건데요. 아까 그 립시츠 그 상수의 조건이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그 조건을 활용해서 어떻게 인버터블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 프루프가 있어서 그거 때문에 제가 살짝 개념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컨트랙션 매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그냥 이게 정의인데 좀 쉽게 해석을 해보자면 이게 이 D가 이제 거리를 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원래 X랑 Y랑 거리를 잰 거에 비해서 지금 Q라는 거의 조건 지금 0점 몇이죠. 그래서 이 매핑을 취한 거에 대한 거리를 쟀을 때 원래 거리에다가 0점 몇을 곱한 것보다 작거나 같아진다.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뜻이죠. 컨트랙션이 약간 수축한다는 뜻이니까 그런 매핑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가볍게 진짜 많이 들어주시면 네, 머신러닝이라고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나흐 픽스드 포인트 티어렘이라는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바나흐 고정점 정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 컨트랙션 매핑이라는 개념이 쓰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컨트랙션 매핑이라는 것은 유니크한 픽스 포인트를 무조건 갖는다라는 정리인데요. 그리고 그때 그 픽스드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되고 그걸 어떤 식으로 찾을 수 있냐면 찾는 방법이 이렇게 간단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그냥 아무 x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 x를 그 트랜스포메이션에 넣고 계속 이거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면은 그때 도착하는 그 무한대만큼 반복을 했을 때 도착하는 곳이 그때 고정점이다라는 그 컨트랙션 매핑이라면 고정점을 갖고 그걸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페이지백 알고 있는 알죠? 구글에서 어떤 페이지가 좋은지 그게 컨트랙션이에요. 그래서 T가 트랜지션 매트릭스고 두 개가 멀리 있어도 랜덤하게 인터라이제이션 하는데 트랜지션 매트릭스 계속 하면 그냥 포멀지. 그러면 어떤 웹페이지에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지가 나와. 그 벡터를 갖고 랭크를 매기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인버터블 해진다는 거에 대한 네, 증명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이 T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제가 그냥 풀어서 T를 이렇게 쓴 거고요. 이해에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X에다가 넣은 결과를 또 다시 이제 다음번에 넣고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이고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서 쓰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쓸 수 있는데 이거를 결국 이제 이게 인버터블 하다는 게 근데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지금 이 F가 한 블럭들의 계속 연속된 합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그 각 블럭이 인버터블 하면 전체도 인버터블 하다는 이 성질을 가지고 각 블럭을 인버터블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블럭 인버터블 하다는 거는 이제 xt 플러스 1이 들어왔을 때 xt를 구할 수 있으면 인버터블 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약간 이터레이션의 형태로 작성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이터레이션이 만약에 수렴을 한다면 픽스드 포인트가 돼서 이제 직접 아날리티컬하게 구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인버스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렴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까 봤던 그 바나흐 픽스 포인트 티오렘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바나흐 픽스 포인트 티오렘에 의해서 컨트랙션 매핑이라면 픽스 포인트가 존재하고 그때의 조건은 이 립시 상수가 1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립시 상수가 1보다 작으면 F 그 블럭도 인버터블하고 전체 레지넷도 인버터블하다라는 식으로 이 증명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버터블 하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였고요. 그 다음에 자코비안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또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데 드는 타임 컴플렉시티가 그 디멘션의 3승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디멘션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걸 구하는 게 굉장히 거의 불가능해지고 이거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이 텀을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데 또 이제 이 식에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고 이때 이 식에다가 이거는 원래 알려져 있던 아까 F에 대한
변화는 x를 넣어서 z를 빼는 거고, 이걸 이렇게 아까 그 정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 아이덴티 더하기 g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걸 또한 이런 식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고, 지금 이게 무한대 텀이라서 좀 약간 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거를 그냥 유한한 텀으로 잘라서 썼고, 그 잘랐을 때의 에러가 뭐 적당히 뭐 이 정도만 아니, 적당히 바운드 된다라고 해서 적당히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다른 논문에서는 이 텀을 좀 더 그렇게 막 자르지 않고 뭐 잘 샘플링을 해서 결국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로서 뭐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전개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토이 데이터에 대한 증명? 약간 이게 잘 된다는 거 보이기 위한 어떤 시각화 도구로서의 실험인데요. 많은 플로우 계열 논문들이 이런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이게 각각 다 데이터고, 이게 사실 자세히 보시면 점점점으로 다 찍혀 있는 건데, 이게 다 데이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렇게 2D로 되어 있는 이 점 한 개 한 개가 그냥 2D짜리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여기 있는 거고, 이걸 넣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이렇게 검증하는 식으로 이 실험이 진행이 되는데, 보통 그래서 뭐 다른 유명한 모델들은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게 하는데 뭐 우린 잘한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서 이런 검증을 진행합니다. 그 이제 적용인데요. 어노말리 디텍션에서는 어떤 식으로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사용할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노말리 디텍션에서는 보통 정상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 데이터가 들어왔을 경우 그 이상이라고 탐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상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일단 이상이라는 거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예측할 수 없고, 막 이런 점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막 전체가 다 부서졌을 수도 있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정상 데이터만 있는 상황이 자연스러운데, 그래서 이 정상 데이터를 가지고 이 플로우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잘 학습시키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데, 이제 여기는 인퍼런스 단계인데요. 그래서 학습시킨 그 플로우에 만약 비정상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모델링 해놓은 트레이닝 데이터의 그 데ን시티 에스티메이션 해놓은 거에 이 거는 이제 라이클리후드가 낮게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어노말리 스코어가 낮다고 써놨는데 라이클리후드가 낮게 나와서 어노말리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노말리 스코어는 높게 나오고, 정상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모델링된 분포에 라이클리후드가 높게 찍히기 때문에 어노말리 스코어가 낮게 나와서 이건 정상이라고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모델링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셀레브레이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플로우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제 여기에서 또 반대 방향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거치면 이러한 인공적인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넣어봤고요. 네, 여기 간단한 코드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